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베트남에서 연이어 한국인 사형 선고 외 저한테도 이 한국인 가족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또 전화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동생이 아들이 베트남 감옥에 갇혔다. 네, 그래서 이거 뭔가 면회를 하고 싶은데 면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사관에도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뭐 한국 대사관도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어떤 공정하게 뭐 수사해달라 이러한 부분들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베트남 당국이 확고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CCTV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형을 선고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받고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락들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더라고요. 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근데 베트남은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 나우뉴스에 보면은 교포를 토막 살해한 한국인 30대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이 지금 사형 선고가 떨어진 이런 한국인의 모습이고, 네, 그리고 네, 사형 집행국 베트남 한국인 사형 선고 소식 급히 전해졌다. 이 월드에서도 지금 전하고 있는데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도 교민을 이제 살해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한 거죠. 여기도 보면은 한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트남 여성 살해 한국인 사형 선고. 과거에도 베트남 여성을 자기 이제 애인인 베트남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가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네, 교민 가정 살해 한국인의 사형 선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중앙일보에 보면은 2억 원 준다. 베트남에서 마약 40kg 운반 전직 한국 경찰 사형이기.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트남 형법상 헤로인 600g 이상, 필로핀 2.5kg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전직 한국 경찰이 이렇게 또 사형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돈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기댈 가족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가족들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베트남이라는 곳 해외에서는 그럴 수 없으면은 이게 이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돈 관계로 한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의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이제 성공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돈 문제가 이제 터져 나가고, 이 속에서 결국에는 토막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터지게 되고, 또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모임에서 알게 된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뭐 이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하도 뭐 바뀌는 게 많으니까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뭐 제도를 변경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표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침입해 가지고 자기 돈이 이제 떨어지니까 가족들을 살해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 베트남에 보면은 최근에는 이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마약 관련인데 젊은 한국인들이 와서 베트남에서 쉽게 생각하고 이제 마약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곳은 사실상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고, 또 잘못 생각하면은 베트남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뭐 뒷돈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 될 수 있어요. 뭐 작은 것들이야 이제 그럴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형이 선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나오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할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더더욱 국위 선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고, 이것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누를 끼치는 행위가 아닌가. 그리고 베트남에서 좀 많이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베트남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